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 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엊그저께 미래통합당의 그 부천 소사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제명을 당했죠. 차명진 씨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것이 혹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기어가 되어 있죠. 세월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말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금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도 했었죠, 전에. 계속 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회의 어떤 그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뭐, 헤쳐먹고, 찜쪄먹고, 징하게 헤쳐먹는다. 뭐 이런 막말을 해서 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때도 당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었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마 제 짐작에는 언제까지 그런 세월호 갖고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도 좌파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해댔어요. 그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정치 공세입니다. 근데 그런데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차명진 씨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다시 세월호 얘기가 막 나오니까 차제에 정말 우리 국민이 세월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배후를 보면, 여러분 해피아라고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 단어에. 해양수산부 플러스 마피아.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관료들로 구성된 일종의 마피아. 이걸 해피아라고 하죠. 해양수산부 산하에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열 몇 개인가 되죠? 19개인가? 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고위직을 거쳐서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낙하산처럼 내려가서 앉는 자리들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여객 사업자들, 해양에서의 여객 사업자들이 협회인 해운협회, 그거 이사장도 해수부 그 출신들이 가서 앉아요. 근데 거기다가 안전점검 문제를 또 해운협회에 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러니 이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될까요? 말하자면 나를 감시할 사람이 나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객 운송 사업자들이 협회가 해운협회인데 거기에 안전점검의 그 책임 내지 권한을 주었다? 이게 넌센스죠. 또 한 가지, 이게 왜 세월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보면, 일본에서 중고 배를
배를 들여와 갖고 개조를 하죠.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배를 개조를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배가 이게 기울어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전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야 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세월호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을까요? 가격 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인천 제주로 오가는 뭐 다른 연안 여객선들도 그럴 겁니다.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뭐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태워야죠. 차든 사람이든 많이 태워야죠. 그러니까 배를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가격 통제라고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또 있죠. 시장 개입이 뭐냐. 왜 세월호 그 사업자 한 사람에게만, 한 업자에게만 제주, 인천 그 노선을 허가해 준 거죠? 왜 다른 사업자는 못 끼어든 거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인천 제주 간 여객 노선은 끊겼습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2018년 5월 달에 다시 이제 백기를 연다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중국의 중고배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세월호도 일본의 중고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그 업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감사도 해달라고 그러고. 왜? 불공정하게 업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선정된 업체의 사장, 뭐 그 직전에 이제 물러났지만 사장, 기획실장 뭐 이런 고위 간부들이 다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입니다. 해피하죠. 그러니까 해피아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권을 따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한 회사에만 사업권을 주죠? 원하는 업자는 누구나 그 여객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건만 갖추면. 어떤 조건? 안전 조건. 안전에 대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든 10명이든 뭐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돼요. 가격 통제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아, 가격 통제를 안 하면 막 비싸게 받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각 업자들은, 사업자들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야 손님들이 선택을 받을 테니까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사업 기회를 주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권이 생깁니다. 해피아들에게.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눈이 멀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해운협회에서 뭐 안전감시원 조사원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위 간부들이. 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월급 받고 먹고 사는데 대충 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한통 속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원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어느 언론에서도 또는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문이나 어디에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라는 사실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예전에서 해오던 식대로 정부가 다 그걸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개의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그게 사업이 잘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대신, 민간 대신 나서서 그걸 하도록 한다는 건데, 사실은요, 그런 거는 제주, 인천 간 그 여객 사업은요,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사업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외딴 어떤 섬들,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하려면 시장에 맡겨놔갖고는 여객 사업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곳,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주, 인천 그 노선 간의 여객 사업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여객 운수 사업이 안 생겨날까요?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라는 재앙을 불러온 것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지만 정부의 시장의 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 부작용이 큽니다. 이제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